요즘 한국 주택시장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 바로 전세 시대의 종말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전세는 월세 부담 없이 목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사 제목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세입자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울의 비싼 전셋값을 피해서 경기도로 갔던 사람들한테 이제 피난처가 사라졌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알던 주택시장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겠죠. 왜 전세에서 월세,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던 그 전통적인 주거 사다리가 특히 젊은 세대들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인 거죠. 어떻게든 목돈을 모아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부담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이 변화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는 뭔지 샅샅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시장 전체의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의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서울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는데 바로 여기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바로 이 변화의 속도예요. 이게 뭐 서서히 진행된 트렌드가 아니고요.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아주 급격한 전환이라는 겁니다. 바로 올해 초만 해도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4,200건 이상이나 많았는데 단 2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경기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도 지난 5년 동안 무려 30% 넘게 올랐어요. 세입자들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 전체가 이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시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계약서의 양쪽, 그러니까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 모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전세를 꽉 누르고 있는 거죠. 세입자들은 이제 예전처럼 쉽게 전세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내놓을 이유가 줄어들고 오히려 위험 부담은 커졌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그냥 전세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DSR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 연봉으로 1년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이 DSR 계산에 포함시키면서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이전처럼 억대 전세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진 아주 결정적인 조치였죠. 자, 그럼 집주인들, 임대인들 입장은 어떨까요? 이분들도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집을 사는 소위 갭 투자가 막혔고요. 보유세 같은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달 따박따박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가 훨씬 안전하고 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시장의 변화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바로 30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회의 경제적 허리가 되어야 할 세대가 오히려 재정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른 모든 연령대는 자산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30대 가구의 순자산만 오히려 줄었다는 뜻입니다. 홀로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를 넘어섰는데 이게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이 마지막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가구주 중에서 집이 없는 가구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2세대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데이터와 전문가들은 아주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월세 중심의 시장 변화는 그냥 잠깐 이러다 말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틀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뀌는 구조적 전환이다. 다시 말해 예전의 전세 시대로 돌아가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세를 발판 삼아 내 집으로 올라가던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전세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어디에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